합니다. 외교부 장관님, 네. 추미애 의원 대표 발의한 국제기구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보면은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 오면 바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권 및 면제를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을. 그래서 현행 우리 법률 체계하고는 좀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네. 민법 31조를 보면 그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만 법인이 성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규정이 없이 바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 특권 면제 주고 이런 것은 현행 법 체계에 맞지 않는 점이 있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하려면은 이 헌법까지도 해당되는 것을 바꿔야 될 형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추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법률안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의원실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제기구의 특권 면제와 관련해서는 그 매 사안마다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국제기구와 늘 협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법률도 그 외국의 국제기구가 국내에 들어와서 바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그에 대한 특권과 면제를 주는 조항들이 있는 그런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거 지나친 특혜고 그 기존 민법이라든지 헌법의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타국의 예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서 그 조정안을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그동안에 그 외교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몇 년 동안 정원의 150% 이내를 선발하면서 탈락자들이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한 2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좀 문제를 많이 그 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해당 인재들은 여기 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수료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인재가 사양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국고 손실 이런 것도 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제도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지죠.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상대적인 평가, 그래서 결과로 몇 명을 탈락시키는 제도에서부터 절대적인, 그래서 후보 선발.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네. 한 해 필요한 인원이 3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150%에 해당되는 인원을 뽑아서 한 45명 또는 그 이상을 뽑아서 지금 뭐 외교 공무원들 뽑아서 나중에 수료하고 난 이후에 현업에 배치하고 나면 그 주로 휴가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 현재 근무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또 휴가도 남녀 관계없이 또 가고 이런 추세를 보면은 좀 더 뽑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뭐 외교부로서는 더욱더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지금 워낙 역량이 아주 최소한의 역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계속 강구해 볼 그게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법안 자체로서는 하여튼 그 상대적인 평가 요소를 제거하고 절대적인 평가로 가는 방법으로 후보자들을 뽑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예. 그다음에 식량 원조 협약 정부가 여기 가입하겠다고 지금 안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우리가 그동안 쌀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쌀 재고량을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의 강화라든지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가 먹고 있는 쌀이 그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먹는 쌀이 아니고 소위 말 자포니카 종으로서 몇몇 나라들만 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에 맞는 정도의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한 해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한 225억 정도 이렇게 460억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연초에 경제관계장관회의 또 국정현안관계장회의 또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이 식량원조 협약 가입 관련 부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농림식품부가 외교부에 이러한 FA 가입 절차 착수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동권에 대해서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하고 협약문을 번역하고 검토하여 동협약 가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8월에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었고 그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지금 그 국회 비준 절차에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와 병행해서 또 우리의 개도국 식량 원조 사업 계획이 지난 6월 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상정되어서 2018년 종합 시행 계획에 반영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동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가입한다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덜컥 가입하면은 그로 인한 부담이라든지 또 우리 쌀의 그 시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한계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 우리 중국과의 관계를 그 아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있다고 말씀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중국에서 말하는 소위 그 삼노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의를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중국이 요구하는 게 또 하나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죠?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 식량 그 원조 협약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과정에서 그 기구들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기구들의 정보에 의하면 우리 쌀을 원하는 그 최빈국들이 다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몇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어쨌든 아까 제가 말한 그 제도의 취지에 맞는 그런 계획이 잘 실현이 되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점검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네. 뒤에 말한 걸 답변을 먼저 하시죠. 그 소위 말하는 삼불과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가 중국이 원하는 것에 동의를 해준 사안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MD 체제에 가입과 무관하다. 추가 사드 장관님 보세요. 그게 우리 삼불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다고 지금 사실상 시인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중국의 그 요구가 우리의 향후 국방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입니다.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 정권까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좀 더 그 사드를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 방어용 무기를 배치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하나를 더 해주겠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우리 국민의 국방에 대한 안보에 대한 그런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삼불일한이라는 그 중국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러한 그렇게 내용을 잠깐만. 예. 좀 전에 삼불에 대해서 거의 인정을 하신 듯한 말씀을 하셔놓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와서 그건 저희가 또 아니라고 중국에 말씀하시는 동의를 거예요? 해준 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해 줬을 따름입니다. 그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듣고 답변을 하셨어야지. 아까는 다 맞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답변을 잘못했으니까 또 답변을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런 뜻은 아닙니까? 자, 장관님. 중국 언론에서 나온 식의 해석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쪽에서 뭘 일한이라고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계속 밝혀온 기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입장이지 우리가 중국 측에 새롭게 동의를 해주거나 약속한 사항이 아닙니다. 10월 31일 협의 결과 발표에도 있듯이 그 발표 문구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에 또 중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어떤 겁니까? 하나 더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구 받은 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언론에 나온 거하고 좀 다르네요. 네, 언론에서 나온 사실이 전혀 언론에서 온 게 사실이 아닙니다. 자, 통일부 장관님. 예. 하나만. 그 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그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예. 여기를 보면 다른 법안이구나. 그 법률안에 보면은 왜
그 탈북자에 대해서 예. 처음에 그 우리나라 국내 왔을 때 예. 그 심사를 하는 것을 예. 지금은 이제 국정원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예. 그것을 통일부로 옮겨가지고 해서 그 이후에 하나원의 교육을 거쳐서 정착금을 주고 한국에 다시 정착하는 그런 단계를 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바꿔가지고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그걸 국정원에서 하지 않고 통일부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을 해보니까 처음에 온 그 탈북자들이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해서 이분이 과연 그 북한을 탈북할 의사가 정확하게 있었던 것인지,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춘 것인지 여러 가지를 판단한 후에 그 다음에 정착 교육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럼 그 통일부에서 만일에 그것을 받아가 처음 기초조사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토대가 마련돼 있습니까? 좀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 박주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북한 이탈 주민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관계부처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안하신 취지는 처음에 북한 이탈 주민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런 조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측면을 더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조사가 갖는 기본적인 성격이라든가 거기 참여하는 다른 관련 기관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또 방법 같은 걸 감안할 때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 걸 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도록 전문위원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를 보면 그 탈북민의 임시보호 조사는 전문적 조사 기법과 노하우, 또 북한 해외 정보의 실시간 융합, 또 외국 정보 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데, 대북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북한 해외 정보를 함께 담당하는 현행 기관이 임시보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동의를 하시는 거죠, 거의? 예, 그런 측면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윤상현 의원님, 이주영 의원님, 강창일 의원님, 정양석 의원님이 질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원혜영, 우리 이석현, 이태기 의원님. 예. 네. 나중에 수료하고 난 이후에 현업에 배치하고 나면 그 주로 휴가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 현재 근무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또 육아 휴가도 남녀 관계없이 또 가고 이런 추세를 보면은 좀 더 뽑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뭐 외교부로서는 더욱더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지금 워낙 역량이 아주 최소한의 역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계속 강구해 볼 그게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법안 자체로서는 하여튼 그 상대적인 평가 요소를 제거하고 절대적인 평가로 가는 방법으로 후보자들을 뽑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예. 그다음에 식량 원조 협약 정부가 여기 가입하겠다고 지금 안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우리가 그동안 쌀이 남아 합니다. 저 외교부 장관님, 네. 추미애 의원 대표 발의한 국제기구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보면은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 오면 바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권 및 면제를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을. 그래서 현행 우리 법률 체계하고는 좀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네. 민법 31조를 보면 그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만 법인이 성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규정이 없이 바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 특권 면제 주고 이런 것은 현행 법 체계에 맞지 않는 점이 있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하려면은 이 헌법까지도 해당되는 것을 바꿔야 될 형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추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법률안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의원실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제기구의 특권 면제와 관련해서는 그 매 사안마다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국제기구와 늘 협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이게 법률도 그 외국의 국제기구가 국내에 들어와서 바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그에 대한 특권과 면제를 주는 조항들이 있는 그런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거 지나친 특혜고,
그 기존 민법이라든지 헌법에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타국의 예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서 그 조정안을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그동안에 그 외교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쌀 재고량을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의 강화라든지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가 먹고 있는 쌀이 그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먹는 쌀이 아니고 소위 말 자포니카 종으로서 몇몇 나라들만 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에 맞는 정도의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한 해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한 225억 정도 이렇게 460억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연초에 경제관계장관회의 또 국정현안 관계장 2년 동안 정원의 150% 이내를 선발하면서 탈락자들이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한 2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좀 문제를 많이 그 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해당 인재들은 여기 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수료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인재가 사양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국고 손실 이런 것도 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제도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지죠.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상대적인 평가, 그래서 결과로 몇 명을 탈락시키는 제도에서부터 절대적인, 그래서 후보 선발.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네. 한 해 필요한 인원이 3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150%에 해당되는 인원을 뽑아서 한 45명 또는 그 이상을 뽑아서 지금 뭐 외교 공무원들 뽑아서